안녕하세요. 부장수들입니다. 잘 쉬고 계세요? 토요일인데 어제가 금요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가 금요일이죠. 어제 하루 종일 외근이 있어가지고 엄청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한 통도 못 받고 카톡도 하나도 못하고 뭐 아무튼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속 밖에 있느라고. 쉴까 하다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좀 종합을 해봤더니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냥 말만 틀리다 다르다. 저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말만 다른 같은 질문인데 말만 다른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냥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개념을.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병원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겠죠. 그런데 이 병원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뭐 전국 팔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뭐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집 근처 병원으로 가고 싶다, 집 근처 병원으로 가시면 되고, 뭐 저기 뭐 어디 뭐 지방에 어떤 의사가 치료를 잘한대더라, 교통사고 치료를 잘한대더라, 그 병원으로 가시면 되고, 병원은 내가 접수번호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그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치료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 관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상이 이런데 내가 뭐 어떻게 몸이 아프다, 이런 이제 내 몸의 증상에 대해서 의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의사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법이 뭐가 있는지,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병원 측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잡고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지금 제가 여태껏 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병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병원을 가시든 뭐 동네 병원을 가시든, 그리고 치료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몰라요. 뭐 저한테 뭐 어디 아프다고 하셔도 저는 모르니까 저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 같이 얘기를 했네요. 치료 관계는 첫 번째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의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상관없고, 그러면 나는 한방 치료가 잘 맞는다, 그러면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뭐 나는 일반 양방 치료가 몸에 잘 맞는다, 그러면 양방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방이 잘 맞아요, 한방보다는. 그래서 뭐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양방으로 갑니다. 정형외과로. 좀 며칠 받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꼭 정형외과와 뭐 신경외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상들을 당하고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재활의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증의학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내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건지, 어떻게 몸이 불편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치료를, 아니면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병원하고, 치료 관계에 대한 거는 모두 병원하고 얘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 옮기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병원으로. 그냥 접수번호 뭐 보험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한테 말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접수번호 갖고 병원 옮기시면 알아서 다 접수돼가지고 알아서 다 진행됩니다. 굳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합의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다 됐으면 이제 그 다음은 합의니까,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합의 기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뭐 보험사 담당자는 당연히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병원비 나가고 합의금 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사건 쌓이고 자기 미결 쌓이고 하니까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스케줄, 보험사의 스케줄을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합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합의. 조건 맞으면 하는 게 합의예요. 조건이 맞으면. 그죠? 근데 내 상황, 내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합의금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건지,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은 금액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합의예요, 합의.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는 정확한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보험사에서도 자기들만의 약관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금액 말하시면 돼요. 보험사한테.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내가 생각할 때 1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제 합의금은 내가 원하는 합의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돈 못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받고 싶은 합의금 보험사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합의금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요. 그럼 얼토당토 않는 합의금이면 이제 뭐라고 액션이 있겠죠. 그 정도는 팔다리 부러져도 받기 힘든 합의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였고, 공부를 하라고 했던 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합의금. 그럼 보험사 니네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 법원의 기준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금액대를 알면 현재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어느 정도라는 그 기준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받든 덜 받든. 기준인 여긴데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받는다. 기준이 이만큼인데 많이 받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기준보다 많이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준이, 제가 우리 보상스토리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 보험사의 기준, 법원의 기준, 이거를 피해자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까지는 받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보다 1, 20% 정도 빠지는 금액대라고 한다면 일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중에서는 괜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까지는 받으시라는 의미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적게 불러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하면 그 금액이 맞아요. 얘네들 통화치료 하루당 8,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갖고 오는 거 위자료 15만원.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적어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 정도의 금액대까지는 통상적으로 다 받고들 계신다. 합의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받으셔라. 안내하고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인 거잖아요. 통원치료 합의금, 입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저희 보상스토리만의 어떤 기준, 그리고 통상적인 우리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합의금 금액대, 그 금액을 안내하고 있는 그게 그거잖아요. 좀 되게 애매모호해요. 모호한 부분은 있는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5회 정도 했어요.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한다면 위자료 15만원 정도 되겠죠. 통원치료 5회 했으니까 4만원이죠. 그러면 합의금 19만원이 산정이 돼요. 19만원. 앞으로 합의한 이후에도 치료 몇 번 더 받으시라고 향후 치료비 보통 1, 20만원, 2, 30만원 산정을 해요. 그러면은 40에서 50만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받으시잖아요. 보통 150, 130, 120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 40만원 준다고 하는 거 인정 못해서 내가 이거 소송을 했다. 소송 실익 이런 거 다 뺄게요. 변호사 비용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그냥 소송에서 판결금 얼마 나오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이 100에서 150만원 나와요. 통원치료 100번을 받았든 50번을 받았든 30번을 받았든 그냥 100에서 150만원 정도 나와요. 이제 더 다치신 분들이 합의금을 더 받는 거고, 덜 다치신 분들은 덜 다치신 분들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합의금이라는 거를 기준, 도대체 내가 다친 거에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럼 그 기준이 잡히셨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물론 약관상 이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 자기네들이 수십 년 동안 최소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분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이 정도대의 금액을 맞춰줬었어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누구를 탓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왔었었는데. 그걸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합의가 안 되는데. 보험사들도 자기네들이 자기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기 무덤을 파놓은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악용을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쟤도 저만큼 받아야 돼. 나도 그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쟤는 나보다 더 덜 다친 것 같은데 나보다 합의금 많이 받으면은 제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합의금의 성격, 그 합의금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통원치료, 통원 일당, 통원 교통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하루당 8,000원씩 산정이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이 합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보험사가 아니에요. 나예요. 피해자. 합의 언제 할지 결정도 내가 해요. 내가 합의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합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지금 치료 더 필요해. 그럼 합의, 치료 다 끝나고 하겠다. 나 지금 합의하겠다. 합의금 맞춰줘라.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이 이만큼이다. 이거 다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사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약관 기준의 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그쪽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적용을 하느냐. 내가 그 약관에 동의를 했느냐. 내가 그 약관에 사인을 했느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었죠. 보험사가 약관 들이밀면 이렇게 따지라고. 요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쪽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이지. 그거를 왜 나는 민사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약관을 들이밀느냐. 이거잖아요. 보험사를 끌려가시면 안 돼. 리드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안에 저는 모든 답을 다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합의금 계산 안 해드립니다. 물어보셔도 이 정도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그럼 예, 적정합니다. 그냥 얼마를 얘기하든 다 그냥 저 앵무새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하지 마시고, 저 계산 못해요.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희 카페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카페 또 다른 멤버분들이랑 또 얘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카페에 질문도 올려 보시고 하시면 또 댓글 친절하게 또 많이 달아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음, 아니면은 좀 이런 사례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헷갈려 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뜬소문,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뜬소문들이 되게 많은데, 들어보면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얘기했다느니, 누가 카센터 사장이 얘기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게 맞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은데, 좀 어이없는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뜬소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가지고서 이렇게 보험사와 아니면은 치료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합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들 쉬고 계실 텐데 저도 쉬고 있었었고, 근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1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또 이제 디스크 관련한 질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2주, 3주 정도의 염좌 정도 진단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다른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종합을 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일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우울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